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수요일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관세 정책 완화 발표에 힘입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폭등했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이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물 금리는 한때 4.51%까지 치솟고 30년물은 5%를 넘기며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증시는 5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S&P 500은 장중 9% 넘게 급등했고 거의 모든 종목이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일부 보류 발표 직후 단숨에 반등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알파벳이 2025년 750억 달러 규모의 자본 지출 계획을 다시 한번 공식화했습니다. 테슬라가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식적으로 전기차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이 약 150억 달러를 들여 미국 전역에 80개 물류시설을 추가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구글이 자사 7세대 AI 칩 아이언 우드를 공개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수요일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관세 정책 완화 발표에 힘입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폭등했습니다. S&P 500은 무려 9.5% 급등했고 나스닥 100은 12%, 다우지수는 7.9% 상승하며 시장 전반에 강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이는 사거래일 연속 급락으로 인한 과매도 상태에 있던 시장에 관세 유예라는 호재가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는 대부분의 교역국에 대해 90일간 보복 관세를 유예하고 기존 25%였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125%로 대폭 인상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위험 자산으로의 복귀 심리를 자극했고 하루에 약 300억 주가 거래되는 등 역대 최대 거래량이 기록됐습니다. 이러한 급등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단기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번 발표가 긍정적인 신호임은 분명하지만 90일 후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고 골드만삭스는 당초 발표했던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 전망을 철회하며 다시 확장 국면을 예상했습니다. 한편 이날 공개된 3월 FOMC 의사록에서는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데 동의하며 향후 통화 정책 결정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시장은 내일 발표되는 CPI와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이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물 금리는 한때 4.51%까지 치솟고 30년물은 5%를 넘기며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촉발한 투자 심리 악화가 국채의 안전자산으로서 지위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특히 금리차를 노린 베이시스 트레이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레버리지로 국채에 투자했던 헤지펀드들이 일제히 포지션을 청산하기 시작했고 이는 시장 전반에 강한 매도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스왑 스프레드까지 급격히 벌어지면서 시스템 리스크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이 2020년 팬데믹 초기의 현금 확보 전쟁과 유사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 개입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무리한 개입은 오히려 투기적 거래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 등 외국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미 국채를 매도하고 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국제 정치적 요소도 시장에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트럼프발 무역 긴장, 헤지펀드 리스크, 외국 자금 이탈이라는 3중 악재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증시는 5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S&P 500은 장중 9% 넘게 급등했고 거의 모든 종목이 올랐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레버리지 ETF가 시장 마감 직전 사상 최대 규모인 약 30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사들일 예정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빅테크 중심의 ETF 비중이 커 해당 섹터 주식들이 강하게 밀어올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인 세배 반도체 ETF인 SOXL은 55% 급등하며 사상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나스닥 세배 ETF도 33% 상승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관세 반등 가능성을 미리 잊고 지난 사거래일 동안 SOXL에 23억 달러를, 나스닥 세배 ETF에 30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테슬라, 팔란티어, 엔비디아 관련 ETF도
두 자릿수 급등하며 하이리스크 ETF 투자자들은 이례적인 수익을 거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으며 매수세가 단기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일부 보류 발표 직후 단숨에 3조 달러 규모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에서 중국은 제외됐고 여전히 나머지 국가에는 10%의 관세가 남아있어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S&P 500은 하루 만에 최대 8.3% 급등하며 4월 초 수준까지 회복했지만 여전히 2월 고점보다는 12% 낮은 상태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이 구조적 회복보다는 과매도 상태에서의 기술적 반등에 가깝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시장 변동성의 지표인 빅스 지수는 50을 돌파하며 당분간 시장이 안정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과거 104%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도 84% 관세를 시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이 협상 진전의 신호일 수는 있지만 여전히 구조적 문제와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이 2025년 750억 달러 규모의 자본 지출 계획을 다시 한번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구글 클라우드 연례 컨퍼런스에서 나왔으며 피차이 CEO는 AI 기회는 최대치라며 이 투자로 소비자와 기업 고객 모두에게 혁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금은 제미나이와 같은 생성형 AI 모델 개발은 물론 구글 검색의 핵심 인프라가 될 칩과 서버 확충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알파벳 주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발표 이후 7% 넘게 급등했습니다. 4월 초 관세 확대 발표로 8% 하락했던 주가는 다시 반등에 성공한 셈입니다. 한편 알파벳의 이번 지출 계획은 2월 처음 공개된 것으로 당시 월가 예상을 29%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생성형 AI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투자 대비 수익성을 높이라는 시장의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식적으로 전기차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우디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도 리야드와 이슬람 성지 메카를 잇는 900km 구간에는 충전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우디의 지난해 전기차 판매는 2,000대에 불과해 테슬라가 하루에 판매하는 양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사우디의 비전 2030 전기차 투자에서 소외돼 왔는데요. 이는 2018년 머스크와 사우디 국부펀드 간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머스크가 트럼프의 선거 캠프와 행정부에 참여하면서 사우디와의 관계가 개선됐고 트럼프의 리야드 방문이 예정된 상황에서 테슬라가 다시 사우디 시장 공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우디는 2030년까지 충전소 5,000개를 설치하고 EV 비중을 30%까지 확대할 계획이지만 50도에 육박하는 폭염과 장거리 주행 수요 등 테슬라가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사우디 시장이 테슬라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마존이 약 150억 달러를 들여 미국 전역에 80개 물류시설을 추가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중 다수는 밴과 트럭이 최종 배송을 위한 물품을 싣는 허브 역할을 하며 일부는 로봇 자동화 풀필먼트 센터가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아마존은 자본 파트너들에게 제안서를 요청했으며 15에서 25년 장기 임대 방식 또는 아마존 직접 투자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는 팬데믹 시기 과잉 투자 후 일시 중단됐던 물류 인프라 확장을 재개하는 것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내부 신호로도 해석됩니다. 한편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고율 관세 발표 이후 아마존은 일부 아시아 제품 주문을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지만 공급망 및 무역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아마존의 이번 물류 전략이 글로벌 경기 흐름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지 주목됩니다. 구글이 자사 7세대 AI 칩 아이언우드를 공개했습니다. 이 칩은 오픈AI의 챗GPT처럼 질문에 빠르게 답을 생성하는 AI 추론 작업을 가속화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아이언우드는 구글 클라우드 전용으로 대규모 모델 구축보다는 추론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설계입니다. 최대 9,216개의 칩을 병렬로 연결해 대규모 서비스도 처리 가능하고 이전 트릴리엄 칩 대비 에너지 대비 성능이 2배 향상됐습니다. 기존 세대의 기능을 통합하고 메모리도 늘려 AI 응용 서비스에 최적화된 구조를 갖췄습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장악한 AI 칩 시장에서 구글의 독자 설계 칩이 얼마나 존재감을 보여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호레터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은 구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